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 사람들 가운데 이분만큼 관심을 끌었던 행정관이 또 있었을까요? 비서실을 스스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이 대통령 관련 행사를 기획했고 지금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탁현민 전 선임 행정관. 궁금한 얘기들 참 많은데요. 그래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직함이 저도 아까 명함을 받았더니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일단. 네. 무슨 일 하세요? 말 그대로예요. 네. 행사 기획과 관련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행사 기획과 관련한 자문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행사 기획이라는 게 옆에서 훈수만 둔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 큰 행사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큰 행사들은 직접 연출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디렉션을 드리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계속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나았을까요? 근데 네. 일단 전에 제가 나올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어쨌든 대통령 행사라는 게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변화를 좀 시도를 해야 되고 네. 제가 어떤 하나의 트렌드나 색깔을 만들어냈다면 또 2기, 3기의 다른 분들이 좀 더 발전시켰으면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좀 다른 색깔로 다른 분들이 와서.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저도 또 한 명의 연출가로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쉬어야 될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행사가 워낙 또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의 양도 많았지만 네. 그 양보다도 일단 긴장도가 높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모든 네. 것이 다 해석되어지니까 맞아요. 네, 네. 거기에 하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긴장감이 피로도를 더 높이는 일이죠. 그렇죠. 네. 뭐 그림 하나, 뭐 음악 그렇죠. 하나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비판 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런데 자문위원이시면 이거 무급 봉사 자리인가요? 아니면은 뭐 급여가 조금 무보수 나오니까? 명예직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명예가 있으면 이제 네. 뭐 좋겠죠. 예. 차비도 안 줍니까? 뭐 자문에 따라서 자문료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한데 정해져 있죠. 아직은 제가 뭐 그거를 달라고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기획 중이시거나 준비 중인 대통령 뭐 행사 프로젝트 뭐 있으세요? 뭐 비밀인가요? 모든 있죠. 일정은? 예, 대통령,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네네. 정해진 일정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앞으로. 예. 근데 대통령의 행사라는 게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은 그때그때의 정무적 상황에 따라서 네. 혹은 뭐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할 일은 그닥 이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아무래도 자문위원이시고 오늘 또 마침 그 한국전쟁 69주년이잖아요. 예. 이거 하나 여쭐게요. 지난 현충일 때 추념식을 두고 이 대통령 내외분의 대표 분향을 순직 유공자 부모님이 함께한 것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한 대통령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저 뭐 개인적인 느낌은 하여튼 이 문정부 들어와서는 그 주인공들 당사자들 혹은 유족들 이런 분들을 가장 중앙에 세운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통령과 맞습니다. 예. 고위 인사들 위주였다면. 의도적으로 그 행사의 주빈이 대통령과 사부 요인 혹은 오부 요인이 네, 아니라 네. 대통령님과 그리고 그 행사의 계기가 되는 분들 그분들이 주요 내빈으로 항상 좌석의 중앙 네. 전열에 앉게 되죠. 네. 그 청와대에서 나오신 게 언제죠? 2월 7일자로 아마 사직이 2월.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오래되진 있어요. 않았군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좀 개선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행사들이? 글쎄요, 그거는 제가 평가하는 네.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색깔을 기대하신다고 해서 예. 혹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건가?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글쎄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일을 뒤에 맡았던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언제나 그 1순위보다 좋은 건 없다. 그러니까 먼저보다 좋은 건 없다. 아, 네네. 네, 전임자보다 나은 건 없다. 네네. 그게 무슨 듣기에 따라 상당히 오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제 다음이 아니라 또 다른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드렸던 네. 말씀이고 네. 아마 그렇게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최근에 김재동 씨를 비롯해서 이른바 강연료 논란. 네. 참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탁현민 자문위원께서 SNS에 스스로 강연료를 밝혔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예. 가능하면 사양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 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 원, 기업은 1,550만 원 균일값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조선일보와 이현주 의원이 제 강연료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바쁜 분들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셨어요. 얼마나 괴롭혔길래 이렇게 글을 쓰신 거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이현주 의원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그런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건 아주 위험하고 아주 경계해야 할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랫동안 한 7, 8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네네. 결국은 그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권력은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권력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런 조사가 본인은 뭐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자체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뭐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말도 적절치가 않은 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쓰였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네네. 그 조사를 내용을 요청했던 것들을 보면 제 강의의 내용,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까지.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까지를 다 요구했단 말이죠. 이게 지자체 담당자나 혹은 제 강연을 기획하거나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자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것의 의도에 대해서 특별히 듣지는 않았지만 특정해서 네네. 블랙리스트의 작동 방식이 그렇잖아요. 네. 특정인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전해졌을 때 그 이후에 이 담당자는 이 괜히 문제될 것 같으면은 네. 안 부르는 게 그렇게 되죠.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 의원의 이 조사는 무척 적절치 않았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마 이런 조사가 세금 문제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또 이 의원 한 명이 그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네네. 과연 그렇게 했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탁현민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사안. 그렇죠. 저는 뭐 꼭 저 아니어도 아마 김재동 씨가 먼저 시작이었을 거라고 그렇긴 하죠. 보는데 저는 네. 그냥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탄에 맞은 정도인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 이현주 의원은 탁 집어서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의 강연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연사들도 한꺼번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네. 제게 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한다고 전해준 사람은 저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면 네. 아마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또다시 뒤에서 그 자료를 자기가 요구했다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누구냐 뭐 또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비열한 방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네. 이전에 정부에서 했던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암묵적인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암묵적인 두려움이 결국은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지. 반복되는지. 예. 그래서 신박한 블랙리스트 작성법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학교는 100만 원, 지자체는 300, 기업은 1,550만 원 균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현주 의원이 초청하면 1,550만 원이에요? 이현주 의원이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받고
강연을 한 적은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말은 일종의 그 상징과 비유죠.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네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당신도 기업과 똑같다라는 의미의 맥락에서. 어떤 비유이자 뭐 위트인데 네네. 그거를 MBC 세계는 우리는 지금은 빼고는 전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1,550을 받는다더라, 뭐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뭐 네, 등등을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을 다큐로 받은 그런 네.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제 강연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몰랐어요. 강연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연사 초청 강연에는 이제 강사료가 정해져 있고 소위 말하는 특 1급 강사가 시간당 최대 한 4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특히 지자체는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 써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그쪽 일을 전담해서 기획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추천받아 간 쪽이지.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강연은 그 현직 공무원이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강연회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요. 네. 아마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동 씨는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이면 대한민국에서 네.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 중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이 그 규정대로 네. 시간당 10몇만 원, 뭐 20몇만 그 정도 원을 받고 본인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2, 30명이나 혹은 4, 50명 정도 되는 그 시청이나 구청 혹은 도청 공무원들 앞에서 네네.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연사를 찾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보면 또 예, 그렇기도 불가능하죠. 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기획사에서 그 매니지먼트도 해봤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 예. 그 어떤 게 적절한 수준인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사였다면 만약에 그게 김재동 씨가 1,500만 원 받을 수 있죠. 혹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죠. 근데 다만 네.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30만 원이나 40만 원을 주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3, 40명의 그 공무원들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앉아서 그 강연을 들었을 때의 만족감과 밀도 네. 혹은 그 가치와 김재동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4,000명이나 5,000명의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네네. 그 토크쇼를 볼 때의 느낌과 네네. 혹은 그 가치 이게 등가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총액이 많다의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김재동 씨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가 강연료가 높다고 하고 그게 문제라고 해도 네. 그게 김재동 씨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니죠. 어차피 그게 뭐 소속사나 강연 중개 업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장가로 결정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단 말씀이시군요. 그게 김재동 씨가 욕을 먹는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요즘 강연 뭐 잘 안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뭐 연결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네네. 알아서 강연은 줄게 돼 있어요. 줄게 돼 있습니까? 예. 굳이 누가 시끄럽잖아요, 일단. 주목받게 그게 되는 게 누구든 싫어서. 간에. 그러면 네. 담당 공무원은 문서라도 하나 더 써야 되고 네네. 뭐 보고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사람이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 신박한 블랙리스트 이 단어가 전 재밌더라고요.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탁현민 자문위원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했던 행사들이 기억에 아마 본인이 가장 남겠죠. 그 현송월 단장 그리고 예전에 가수 윤상 씨였습니까? 그 세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그 사진이 예. 저는 굉장히 봄이 인상적이었어요. 온다라는 공연이었을 네. 겁니다. 아마. 예.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예. 수다 떠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보니까 좋았었는데 현송월 단장이 이번에 좀 승진을 한 것 같아요. 의전 담당을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현성호 단장의 원래 하시던 일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극단 극단장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또 노래를 했던 무대에 섰던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몇 차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좋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의전 담당자가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의전을 받는 사람과의 친밀도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점에서 현성월 단장이 상당히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도 있는데다가 관계도 좋기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사람, 뭐 김정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네. 리설주 여사님도 그렇고 두 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새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전비서관이겠죠. 예.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해주실 만한. 거라고 믿습니다. 네. 본인이 알맞은 자리에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번 주말에 오잖아요. 네. 이제 판문점 가서 아마 연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계실 때 이런 행사 혹시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전에 많이 종전선언 했죠. 얘기 나오면서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발휘됐었는데. 많이 했고 네. 뭐 몇 차례 비슷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해 놓은 것들도 있고 네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끝입니까? 이게 더 이상. 다음 네. 이번 주 이제 실제로 벌어질 상황이고 네. 저도 이번 방안 트럼프 대통령 방안 관련해서 자문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 네. 한국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네, 지금까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